1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는 5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 멀었고 알트들 일부가 지금 살짝 움직일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체크를 해야지 그때그때 또 대응할 수가 있어서 좀 지루한 이런 상황들을 또 즐기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이미 엄청 올랐었고. 그래서 항상 오르는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꼬라박는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급등과 급락, 오름세와 내림세는 항상 반복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지금 상황 자체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키불 크립토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보니까 컵앤핸들 패턴 리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지금 좋은 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알트 시즌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헛소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불신이 커질 때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의 양상이 펼쳐질 거다라는 게 지금 맥락적으로 깔려 있죠. 코인텔레그래프가 재밌는 걸 공유를 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알트코인 점유율이 78%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알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 시즌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사실은 2021년 상황을 기대하는 건 좀 오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의 상황이라는 게 아무리 지금 중국에서도 돈을 풀고 미국도 작년 예상과는 좀 달라진 보수적인 방향성이 가능한 분위기지만 금리를 한두 번 내린다고 해도 이게 또 코로나 때의 유동성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2021년 같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워낙 전폭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 주의과 별개로 그런 산업의 혁신, 분기점의 관점에서 우리 또 마켓 메이커님들, 이 시장 조작자님들이 한바탕 또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미 바이낸스의 알트 점유율이 78%를 기록했다? 야, 이거 뭐가 오긴 올라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크립토 부스 이더리움 얘기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월간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은 곧 8,000달러로 순간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알트 시즌을 촉발할 것이다. 이더리움 BTC 월간 차트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8,000달러까지 순간 이동할 것이다. 아마 순간 이동은 하진 않을 거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걸리긴 할 건데 이더리움이 한 달 안에 한번 크게 움직여주면 의미 있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XRP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2.53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XRP라 진짜 싶어요. 야, 이게 지금 시장이 약간 흐물흐물한데 이 와중에 2.53달러, 지금 시총이 145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1450억 달러, 테더보다 지금 커진 전체 랭킹 시총 3위에 XRP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찰스 슈왑이 133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시총이. 그래서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기업들 랭킹이 119위예요. 아직 리플은 여기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는 건데, 순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건데, 전 세계 시총 자산을 따지면은 119위보다 리플이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 XRP의 흐름을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 그만큼 2.53달러라는 숫자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래 은행의 모습을 구축하고 있는 리플랩스의 비즈니스 전략들을 바라보고 있자라면 이미 시총 사이즈가 은행 시총 15위 안에 들어와 버린 상황이라는 거.
이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뭐가 진짜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단순히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버려진 거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IPO까지 잘 이루어진다라면 리플랩스는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될까? 그 와중에 XRP와 RLUSD를 축으로 펼쳐지게 될 블록체인 혁신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시대를 뒤바꾸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XRP 시총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피터 브렌트 아저씨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XRP 시가총액 주간 차트를 보면 하프 마스트 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리플 시총은 5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6주 안에 이 패턴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분석은 무효화된다.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지금보다 3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XRP 시세로만 보면 이제 6, 7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총 5천억 달러가 되면은 JP모건 바로 미치되는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참 막 아슬아슬, 어질어질, 두근두근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불 2017년과 2018년 XRP가 오늘 가격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2.5달러 정도 보였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꼈다. 그런데 오늘 2.5달러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신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건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2.5달러 너무 펌핑 나왔는데 XRP 이제 더 빠질 거야, 조정 들어갈 거야, 이런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간지표라는 거죠. 이것과 반대로 가격 방향성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XRP는 2.5달러 부근에서 지금 통합되고 있다. 2.6달러에서 2.7달러 저항선, 그리고 2.45달러 지지선이 중요하다. 일간 차트 추세는 2.2달러 회복 이후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 이동평균 역시 강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참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리씨, XRP 맥시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빠돌이. 1월 말까지 XRP는 3달러 쉽게 돌파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5달러 가능성도 있다. 1월 말까지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한다라면 4월까지 15에서 20달러까지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건 보수적인 가격 전망이다. 사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이슈에 대한 루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눈에 딱 띄어요. 그냥 얘네들 지금 억지로 그냥 여론전 비슷하게 분위기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사실 블랙록은 이미 선을 그은 상태긴 합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추가적인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는 당분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약간 선은 그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장 막 적극적으로 블랙록이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는 일이긴 하고, 사실 이미 4개 기관에서 XRP 현물 ETF S1 신고서까지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블랙록이 들어와주면 땡큐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XRP 현물 ETF 출시되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나서 블랙록이 들어와주면 완전 이제 한번 난리가 날 것 같긴 한데, 과연 블랙록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가능성 정도에서는 이런 얘기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월 말까지 20달러 급등 이런 거는 이거 너무 커요, 숫자가. 단기간에 몇 달 안에 20달러 이런 건 너무 숫자가 크고, 이렇게 되면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총을 합친 것만큼 사이즈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크고, 다만 좀 의미 있는 어떤 상황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대기하고 있다, 뭐 이 정도는 또 팩트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분석입니다. 스태프, XRP 월간 차트에서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돌파에 성공했다. 기술적인 목표는 $30. 말 그대로 기술적인 목표죠. 현실적으로는 이번 사이클에서 $30는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간단한 어떤 가격대가 아니어서. 다만 지금 기술적인 흐름은 너무 예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나름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부여가 또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XRP가 과거에 한번 폭등이 나와주면 365일, 1년 동안 폭등을 했고, 이때가 그 2017년에서 2018년, 1년 좀 더 됐을 텐데, 그게 이 6만% 랠리했던 거 이때고, 요때가 그거죠. 그 SEC 소송 당하고 꼬라박고, 그리고 펌핑 나와주면서 아마 요날일 거예요. 요날 2020년 12월 20일 그리고 나서 급등. 흥미로운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는 395일, 앞으로 365일 동안 더 갈 거야. 갈 수밖에 없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 언저리? 크게는 $30 언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맥시멀리스트들의 이런 전망들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 정도로만 바라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모크, 올해 초에 RLUSD를 통해서 기업과 사용자가 리플 결제 시스템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고 XRP의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XRP 스테이킹 ETF까지 출시가 되면 생태계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만큼 XRP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XRP ETF 출시, 리플 IPO, 소송 종료, 이런 상황 등은 종합적으로 XRP 합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XRP ETF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것이고, IPO는 리플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소송 해결은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송 해결돼야지 IPO든 뭐든 이제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XRP ETF는 시간의 문제죠. 언제 이제 승인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 분위기고, 이미 4개나 신청서가 들어가 있고, XRP, 솔라나, 누가 먼저 승인될지 모르겠는데, XRP가 먼저 승인돼도 이상하지 않고 솔라나가 먼저 승인돼도 이상하지 않은데, 둘 중 하나가 일단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곧바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승인되면 땡큐. 여기에다가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애들 들어가 있고, 도치코인 같은 친구들도 ETF 가능성 있고,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암호화폐 ETF 시대가 거의 이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로 나중에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전체 ETF의 역사를 새로 써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암호화폐 ETF라고 별도로 바라보기에는 이 역할 자체가 너무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과연 XRP ETF, 특히 만약에 스테이킹까지 허용되는 ETF가 출시된다라면 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상당한 기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커스터디 기업들을 직접 인수하면서 RWA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리플의 모습,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던 건데, 실물자산 토큰화,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테마입니다. 핵심 테마, AI, RWA, DPIN, 이런 핵심적인 테마 기둥들은 우리가 늘 공부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할 가치가 있고, RWA, DPIN,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일상을 혁신시키는 그런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테마들, 그런데 리플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이 진전되면 코인마켓캡의 RWA 테마에 리플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지금 엄청난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분석가 스태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1분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기대감은 굉장히 뿜뿜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전례 없는, 사실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거의 재조립하는 느낌이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모든 중요한 핵심 틀들을 다 새롭게 조립을 다시 하는 느낌인데 여기에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기대감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로우, 도치코인 얘기하고 있어요. 도치코인은 절대 퇴색되지 않는다. 1달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트럼프 테마주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껴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의 모습이 형성된 도치코인, 지금 살짝 흐물흐물하고 있는데 엄청난 폭등 뒤에 조정받고 있는 거고 도치코인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지난해 비트코인을 500억 달러 규모로 매수를 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240억 달러 규모를 매수를 했다라는 걸 이렇게 또 비교를 해놓으면서 비트코인 매거진이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시세 흐름에 이렇게 너무 마음 쏠리지 말고 줌아웃 해라. 넓게 바라보면 이 산업적인 혁신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블랙록이 미쳤다고 그냥 재미 삼아가지고 비트코인 사겠냐, 그것도 500억 달러 규모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상황 되게 좋아, 아주 많이 좋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